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큰 일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증시 마감 상황 설명드리는 게 좀 가끔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너무 크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네. 일단 다우존스는 0.1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3% 상승, S&P 500은 0.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유독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회사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 주가가 거의 한 4% 네, 올랐을 4% 거예요. 올랐고 네. 인텔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가 14.7%, 퀄컴이 11%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요새 인텔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서 그 좀 시대적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AI 기술 변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그 에이전틱 AI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CPU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GPU가 워낙 잘 팔리고 메모리가 워낙 잘 팔리니까 다들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네. CPU도 당연히 잘 팔립니다. 당연히 GPU랑 연동해서 하려 그러면은 CPU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서버를 이렇게 사면은 그러니까 서버를 사면은 거기에 GPU가 이렇게 붙어 있고 네. CPU가 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CPU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인텔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기술 혁신에 의한 그 수요 증가보다는 그냥 수요 자체가 늘어서 네. 공급 부족에 의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같은 경우가 지금 14.7%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암은 원래 CPU를 만드는 건 아니고 CPU에 들어가는 그 설계도만 네. 제공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암도 이제 CPU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 써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 토큰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진 않아서 좀 체감도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AI를 직접 쓰시는 분들은 정말 야 이거 돈 먹는 하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메모리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또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이번에 그 나스닥 지수에 반영이 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이슈가 또 이제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제 이 사진이 가장 뭐 어제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뭐 특별히 그 다친 사람은 없다는 것 같고, 경호원 한 명이 총을 맞긴 맞았는데 방탄조끼를 입어서 좀 생명의 위협은 없는 것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범행이 이란 전쟁과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밀러 부비서실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뭐 국가정보국 국장 등 핵심 참모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거기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생을 해서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살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을 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뭐 LA 인근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인물에 대한 사진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네. SNS에 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이 올렸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사람 달려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아마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달려갈 거예요. 예. 조금 기다리시면 이 장면입니다. 아. 네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이렇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바로 시그널가 들어오고 총격 소리가 났는데 현장에서는 시끄러워서 잘 대응을 못했었다나 봐요. 근데 바로 이제 경호대가 들어가서 이제 뭐 현장 조치를 하면서 그
유혈사가 좀 큰 사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왜 이런 암살 시도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세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암살 시도가 세 번째나 나오는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 뭐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 위험한 직업이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진 않다. 뭐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기를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뭐 중동 상황은 여전히 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갔다가 오만에 갔다가 원래 러시아로 가기로 했었는데 러시아로 안 가고 그 다시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다시 파키스탄에 갔냐라고 했을 때 그 종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전 조건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제 시행,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수령, 교전 당사국들의 재침략 금지 보장,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그 핵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핵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미국은 핵 관련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 전화해라. 뭐 우리 이제 사람 안 보낼 거다. 네. 뭐 18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뭐 가봐야 얘기도 안 되는데 뭐 하러 가냐. 전화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이렇게 휴전 날짜도 안 잡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조짐도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은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덜 받아들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시장이 이걸 별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가는 그러니까 실물 유가는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물론 그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WTI는 계속 96달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 브렌트유는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107달러까지 또 오른 채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실 뭐 장기화되는 게 뭐 주식 시장에서는 덜 반영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기름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계속 되고 있죠. 예, 예. 네. 저 총기범에 대해서 저 자작극 아니냐는 네. 그런 의심들을 아마 많이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삼엄한 경비가 삼엄한 곳에 저 안까지 저렇게 총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팩트를 알 수는 없으나 그건 뭐 나중에 이 총기범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근데 팩트가 안 나왔을 때는 사실 그 뭐 다양한 상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상상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 그러니까 재미로 보실 거면은 그냥 뭐 상상해 보는 거야 뭐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뭐 그거는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의미 있게 뭐 투자 판단을 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그 나와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상장사 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내 20대 그룹 전체의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좀 느낌이 다를 텐데 네. 그 자본시장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6천을 넘은 거는 반도체만 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도체가 워낙 잘 가서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지금 좋은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거의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한경에서 10년 전 주도와 현재를 비교를 해본 건데
10년 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IT 플랫폼이 좀 주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네. 이때는 이제 K-뷰티라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한류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인기 엄청 많았을 때죠. 네. 근데 이게 10년 전에 이게 주도를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굴뚝주들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20대 그룹 상장사 시총이 4.6배가 증가를 했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력기기 LS, HD현대 조선, 두산 한화 같은 원전 방산 이런 데들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력기기라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업종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전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이주호 기자도 전선업계 사람들 만나 보면은 네. 그 설렘이라는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선은 그냥 뭐 망하진 않겠지만 뭐 한 5% 먹고 네. 다만 중국이 시장을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회사. 옛날에 대한전선 이런 데 맨날 망하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랬던 회사의 지금 그 시가총액이 LS그룹이 2016년에 42위였습니다. 2조 3,900억. 네. 지금 10년이 지난 올해 시가총액은 10위. 42위가 10위가 됐다는 거고 57조 5천억. 와. 아까 2조에서 57조 예. 거의 25배. 예. 2조가 57조가 된 겁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25배가 아니네. 거의 한 30배 가까이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과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13위, 19위에서 6, 7위. 아. 그냥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 그 SK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현대차가 지금 100조에서 300조가 됐고 SK가 90조에서 1000조가 됐습니다. 저거는 지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룹사들 네, 더한 그렇죠. 거, 더한 거. 아, 그 네. 더한 거. 네. 그리고 삼성전자만 많이 보시겠지만 400조 되던 게 1800조가 됐고 야. LG도 나름 L자 들어가는 거 사지 말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건 롯데고 네. LG가 73조에서 210조, 300%.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여긴 지금 32주잖아요. 근데 순위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141조, 근데 지난 24일에 198조. 그러니까 거의 4달 만에 50조가 넘게 올랐고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라 그랬을 때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것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보다 현대건설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현대건설이 거의 뭐 140%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가 진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의 뭐 전자 후자 얘기하면은 뭐 삼성이 뭐 이렇게 전자만 가고 뭐 후자는 좀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삼성 전기가 지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배가 올랐고요. 네. 바이오로직스도 7배, SDI도 7배, 삼성중공업도 7배, 증권도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 굴뚝주들이 뭐 사실 지금 굴뚝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미래 산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만 주가가 1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돌았던 짤이 뭐 이게 검증되진 않았는데 자기 뭐 감옥 갔다 왔는데 3억 원어치인가 효성중공업 사나 갖고 지금 1000억이 됐다고 어제 짤로 많이 돌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얼마가 1000억이 됐다고요? 3억. 3억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뭐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한참 돌았었어요. 물론 이거 뭐 주작 아니냐라는 게 돌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많이 한 올랐죠. 300배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예. 와 그래요? 근데 뭐 주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굳이 그런 얘기가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버는 법은 주식 산다면 감옥 갔다 와라. 근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추세가 있을 때는 매매를 자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뉴스들을 보다가 와 이런 뉴스가 어떻게 같이 도네?
같이 나오네라는 뉴스를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추락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2%에서 올해 1.71%로 내년에는 1.5%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삶과 남의 삶의 변화가 정말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갈 수 있는 총 생산 수요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노동 자본,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뭐 내수 경기나 건설 경기 같은 게 계속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IMF 기준으로 보면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0.7%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연금 지출이. 그러면은 미국이 0.5, 독일이 0.3, 일본이 0.2가 늘어나는데 우린 0.7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뭐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전력기계, 조선, 방산, 원전 뭐 수두룩 빽빽하게 좋은 업종들이 많이 있어서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그 기초연금을 좀 개혁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던 그런 제도인데요. 저는 그 제도가 정말 잘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세대의 연배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는 심지어 나라에 국민연금이 없는 시대를 사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빈곤해지면은 아예 살아갈 방법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했던 건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도입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진짜 그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숫자고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도 벌써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제도화되어 있는 때 노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은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의 대상을 하위 70%에서 지급하던 거를 법정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기초연금을 좀 재원을 아끼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하면은 노인표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성장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그동안 풀지 않고 쌓아놨던 숙제는 이거 왜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때는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될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그 용감하게 아니면 과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리고 부채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좀 전에 굴뚝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산업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는 잘 살리면서 구조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좌우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두 가지 뉴스가 오늘 같이 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둘 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개 뉴스를 다 보셨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앞에 분명히 위기도 있고 뭐 기회 뭐 맨날 뻔하게 하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위기회 이렇게 저희 안한 부장님이 아침부터 왜 답 없는 얘기하면서 머리 아프게 하냐 그러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안 좋더라도 투자 시장에는 네. 꽤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는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주식 올라서 축하할 일도 많으시고 네. 생일 또 맞아 축하할 일 많으시고 그리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에 뭐 부모님께 또 여러 축하할 일들 또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머리 너무 골머리 썩지 마시고 네. 케이크 좋습니다. 케이크 좋습니다. 케이크 좋습니다. 네, 이 케이크 실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저희가 자른 건데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5성급 호텔 케이크이고요. 쿠키앤 치즈입니다. 쿠키앤 치즈. 묵직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와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메이필드 로고가 딱 적혀져 있고요. 음, 네, 요걸 이렇게 딱 까보면 까도 되나? 가도 네. 되겠죠? 까보면 음. 요 안에 그 쿠키앤크림, 네. 쿠키앤크림이 그 뭐야 그 맛있는 그 과자, 네. 네, 요렇게 되면 네, 오, 이렇게 보입니다. 오, 오. 네, 아주 생긴 것도 너무 이뻐요. 푸짐하게 들어갔네요. 네. 크림이. 이렇게 야, 근데 이게 호텔 케이크가 우리가 사실 항상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무 비싸다고 맞아.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저희가 그래도 케이크 치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왜냐면 호텔 케이크인데 쌀 수는 없습니다. 네. 비싸긴 알았으니까 하지만 빨리 얘기해줘. 얼만데? 37,900원. 아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 같지 않아요? 왜냐면 뭐 딴 때는 뭐 30만 원 막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7,900원. 37만 9천 원 아닙니다. 제과점도 이거보단 비싸다. 네. 아유. 이게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저희한테는 잘라서 이렇게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그 초코 이걸 아니죠 쿠키? 네. 쿠키앤크림. 네, 쿠키앤크림. 네. 이렇게 원래 이제 레이어돼 있어요. 쿠앤크는 그 뭐야 생크림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과자 네네. 자체가. 네. 그 맛을 이제 케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3단 시트에 요게 이제 치즈. 네, 이게 그냥 생크림 뭐 이런 게 아니고 치즈 크림.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냉동 상태로 딱 가고 집에서 딱 받으시면 상온에서 한 2시간 놓으시면 되고 네. 더 맛있게 드시려면 요거를 냉장고에 8시간 해동을 시키면 냉장에. 네, 그러면 이제 8시간 동안 천천히 식으면서 시원한 이 맛이 아주 좋죠. 저녁에 이제 드실 것 같으면 아침에 냉동실에서 냉장실을 싹 옮겨 놓으시면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보니까 그 자연 치즈라고 하는데 이 자연 치즈가 혹시 뭘까요? 자연 치즈가 뭔지를 모르면 어떡하지? 치즈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인공 치즈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공 치즈 인공 치즈가 있죠. 예를 아, 들면 그래요? 피자집 같은 데서 쭉쭉 늘어난 거 아니면 무슨 떡볶이 그쵸,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있잖아. 떡볶이 얹어주는 거. 네. 대부분 그냥 식용유로 만든 가짜라고 하면 그렇게 하여튼 인공 치즈예요. 인공 치즈. 네, 그렇죠. 이제 우유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제 그런 식용유 같은 걸로 만들었느냐 요 차이지. 그 큰 차이네요. 가격 차이 많이 나죠. 어. 네. 자, 그렇게 이 인공 치즈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가공 치즈 있어요. 네. 가공 치즈.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메이필드 호텔에서 보내드리는 요 치즈 케이크, 쿠키앤크림 치즈 케이크, 쿠키앤크림 치즈 케이크. 네. 요거 맛있게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이거는 어떻게 또 이런 제품들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시계. 네. 예, 시계인데 마리끌레르 다이아 시계인데 그것도 그거예요? 네. 여기 이제 아마 여성분들 아닌데 남성분들이 이거 요걸 근데 좋아해. 여성용이에요? 아니 아니죠? 요게 약간 좀 여성용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이것도 남성분 차도 예쁘겠는데. 그러니까 여성용 같지 않은데. 그런가요? 네. 네. 여튼 마리끌레르 다이아식입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그 가루로 넣었어도 이 가격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여기가 진짜 네. 작물 파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불안해. 어떻게 이 가격이 되냐고. 그래서 예. 여기 딱 그 구입을 하시면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와. 가짜 다이아가 가짜가 아니라는 네.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다이아 시계요. 다이아 시계. 커트, 싱글 컷, 그 다음에 그 메저먼트 0.9mm, 네. 컬러 이런 거 다 나오네. 나와요. 그래요. 네. 여튼 네. 뭐 시계 요즘 뭐 시계를 사실 패션으로 차시지 뭐 네. 시계 보려고 차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요 디자인 한번 보시고 요게 내 팔에 잘 어울리겠다. 예를 들면 나는 금 시계는 있는데 아니면 가죽 시계는 있는데 요런 메탈 시계가 없다. 네. 요럴 때 이제 추가용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패션 아이템이죠. 이건 내가 볼 때 시계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런 시계 정확하게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계는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럼. 네. 네. 여튼 3% 작물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제가 확인이 좀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작물 아니니까 안심하고 경찰 찾아올 일 없으니까요. 네. 마음 놓고 끼시면 되겠고요. 네. 까르티에 짝퉁 같은데, 야, 까르티에 짝퉁이 마리끌레라고 쓰겠니? 디자인은 좀 비슷합니다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79,000원입니다. 79,000원.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요. 네, 케이크는 하여튼 메이필드 호텔 쿠앤크 케이크 그리고 시계는 마리끌레르. 무슨 명품 시계는 아니지 그럼. 야, 명품 시계를 어떻게 팝니까 우리가? 네. 까르티에랑 비슷하게 생겼다. 뭐 그렇긴 한 것 같네요. 네, 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7만 원이면 싸지 않니? 솔직히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들었는데. 네. 자, 여튼 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패션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 하나 살까? 자, 네. 그러면 이사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